네, 자, 사드 문제 가지고 뭐 중국이 계속 마음을 상해하는데 사드를 두고요. 한국이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눈 칼춤을 추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격하게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네. 자, 사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 얘기잖아요. 네. 네, 그 그 얘기를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황후의 사촌이 칼춤을 추는데 네. 그 칼춤은 유방을 춤이 아니라 유방을 죽이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었죠. 네. 네. 자,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자, 사드 레이더 범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아시아 대륙 한복판으로 침투한다. 결국 자신을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을 겨냥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요 대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비유를 했는데, 네. 황후의 사촌이 칼춤을 추는데 그게 네. 춤이 아니라 네. 사실은 그 춤을 보고 있는 유방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다. 중국 고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그게 원래 뭐가 있냐면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초한지 얘기죠. 초한지 네. 얘기예요. 네. 저기 홍문이라는 곳에서 네. 지금 유방이 서서히 크니까 네. 지금 옆에 있는 그 참모가 말입니다. 네. 예? 참모가 불러가지고 네. 저 미리 죽이지 않으면 네. 나중에 큰 후환이 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잖아요. 네. 그게 홍문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홍문연입니다. 그게 홍문연. 자, 지금 홍문에서 보는 벌어진- 저 네. 영화 속 한 장면인데 사실 딱 저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자, 항우와 유방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자, 직접 잔치를 열었지만 칼춤을 저렇게 추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유방의 목숨을 노리려 했다는 항우, 자기의 사촌 동생 또는 조카를 활용했다는 건데 바로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을 항우의 사촌, 항장처럼 묘사했고요. 칼춤을 추는 것을 사드 배치로 보는 거고 마치 이 홍문연의 그 행사가 유방을 죽이려 하는 데 있다는 것이 결국 중국 견제에 있다. 그런 비유를 드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고사를 잘못 인용한 것 같아요. 네. 항장이라는 건 북한이고 네. 칼춤을 추는 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거고 네. 그리고 유방을 죽이러 한국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버리케가 나가가지고 사드를 배치해서 유방을 살린 거 아닙니까? 네. 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자기 고사도 저렇게 엉터리로 해서 네. 인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저거는 말이죠. 자, 네. 중국이 항우의 사촌이 이제 한국이라고 항우는 미국으로 봤단 말입니다. 네. 그게 우리를 대한민국을 미국의 사촌으로 봤다는 게 이제 그 인식이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다음에 사드가 배치되면은 그 사드에 따라온 엑스밴드 레이더가 사거리가 뭐 한 2,000km 되니까 네. 중국의 네. 핵 능력이 핵미사일 능력이 이렇게 저하돼서 핵 균형이 깨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 그 레이더 얘기가 전부 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우리 이정훈 기자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계속 불편한 것이 결국 미국이 자기를 너무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태평양이 저렇게 넓은데 주인이 하나일 수 없다는 얘기를 이제 시진핑이 옛날부터 했잖아요. 결국 태평양의 힘을 중국과 미국이 나눠 갖자 그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좀 몇 가지 좀 그 그래픽 지도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계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 생각, 뭐 이런 사례를 좀 들 수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등소평이 중국의 발전론을 이야기하면서 도광양해를 얘기했는데 네. 도광양해를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해버렸죠. 시진핑이. 네. 썰렁거리는 바람에 제1도련, 2도련 발표해서 대미 압박을 하면서 민족주의로 흘렀는데 네네. 그것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건드려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군 시설 다 빼내고 미군 취소시켰는데 네. 지금 미군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은 외국군은 필리핀에 주둔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네. 훈련을 와가지고 6개월씩 체류하다가 빠져나가는데 계속 교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영구 체류가 아니라 네. 장기 훈련이군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여행 오듯이 여행 비자 받아서 오듯이 오면서 계속 교체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중국이 숨이 막히는 거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5번에서부터 1번까지는 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봉쇄망입니다. 대중국 봉쇄망. 그렇죠. 중국의 부상이 예상 외로 갑자기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라크 전에 10년,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11년째 전비를 소모하고 있는데 중국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계속 경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좀 어려움이 걸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이렇게 봉쇄하고 있고 중국은 야, 이 태평양 넓은 바다가 미국 너 혼자 바다냐? 네. 우리도 네가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 거부한다 해서 중국은 접근 거부 전략에서 지금 5번에서 3번, 2번까지
거길 먼저 우리가 1단계로 진출하고 네. 그다음에 저 일본 열도까지 우리가 2단계로 진출하겠다. 이런 또 야심찬 중국몽이라 그러고 네. 신형 대국 관계가 그거거든요. 지금 미중의 패권이 그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네. 점점 중국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믿고 지금 그 틈새를 가지고 북한 김정은이가 그 틈새를 들고 중국에 막 대드는 거죠. 지금 저 일본 보이잖아요. 네. 지금 좀 일본에서 제안한 안이 뭐냐면 네. 일본하고 말입니다. 네. 저 왼쪽에 지금 인도 있죠. 인도가 인도를 연결하고요. 네. 그다음 호주를 연결합니다. 아, 일본과 네. 인도와 호주.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와이를 연결합니다. 하와이는 이쪽에 있으니까 네. 다이아몬드처럼 그렇죠. 되겠네요. 지금 말하죠. 그것이 안보 다이아몬드론입니다. 아,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네네. 일본이 제안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일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호주도 당연히 미국의 부관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과 큰 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 한국과 북한도 그 한 부품처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소식 봤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실장을 지내신 김정봉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패널과 함께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